현관하고 거실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 지금 있으신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라 해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물건은 현관과 거실에 있으면 절대 안 좋다고 합니다. 우환을 몰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진열하고 안 좋은 건강 악화의 기운을 받지 마세요. 오늘은 풍수에서 올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어떤 물건들이 많으신가요? 수석키가 큰 식물, 오래된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이라며 사온 물건이라든지 친구가 여행 다녀오면서 선물 받은 것들 있으신가요? 이외에도 리모델링 할 때 중점해야 할 부분과 집안에서 신경 쓰셔야 할 곳 알려드릴게요. 안 좋다는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음양오행의 균형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가볍고 맑은 것은 천체가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뭉쳐서 땅이 된다. 생명체의 경우 사람이 맑고 영명한 기가 모인 것이라면 동식물은 탁한 기가 모여서 된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만물은 각각 특수한 상태에 처하거나 독특한 성질을 지닌 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양과 오행은 바로 기가 처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기가 능동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을 보이면 이를 양의 상태에 처한 기, 다시 말해 양기라고 불러요. 따라서 기는 그것이 처한 특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음양의 기, 오행의 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해요. 풍수를 이야기할 때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공간에서의 내 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오행의 기운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 안의 물건만 잘 버려도 기운의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알려드리는 이 물건들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서 바로 정리를 하시고 집안에 좋은 기운 가득하게 만드시면 분명 더 나은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수석이죠. 이 돌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돌, 석자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충돌을 의미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개 정도 좋은 의미로서 가져다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너무 많으면 많은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겠죠. 특히 집 안으로 복이 들어오는 현관에 돌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집이 있지요.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충돌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또한 거실에 돌이 많다면 집안의 기운이 집중되고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실에서 그 돌로 인하여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석, 돌 수집하시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집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분은 으리으리하고 정말 넓게 주택을 지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 돌에 욕심 많은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돌을 집 안에 놓는다라는 것, 현관과 거실뿐만 아니라 집안 어디든 한번 더 유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철이, 지난 운세 관련 용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특히 현관에 운이 들어오라고 해서 복조리도 걸어 놓으시고 부적도 붙여 있고요. 이것저것 많은 용품들을 두시곤 하는데요. 물론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겠지만 부적이나 계절별로 다른 용품들은 오래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조림을 하나 사왔다 생각을 해보면요. 그 통조림 안에 있는 참치 먹고 그 빈통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버려야겠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모셔놓기만 하면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지난 운세와 관련된 용품은 바람 빠진 풍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이 들러붙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 무심코 오래도록 붙여놓고 좋은 의미로 붙여놓은 거니까 오래 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두셨다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치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떼버리고 나면 오히려 속이 더 편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친구가 준 물건입니다.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가 앞서 말한 물건 중 하나라면 성의만 받으시고 적당히 지나면 생각해 보시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물건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그것을 무조건 아끼며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운을 쫓는 것과도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받으시고 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은 다른 식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받도록 유도해 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신발장 리모델링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시기 전에 요즘 리모델링 많이 하시잖아요. 리모델링을 할 때 신발장 내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급적 가능하시다면 신발장 문도 바꾸고 안에까지 다시 새롭게 하시라라고 권해드려요. 현관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들어가시면 좋은 기운이 방해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새 집 들어가실 때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현관과 거실은 온 가족이 모두 머무는 집안에서 제일 밝은 공간입니다. 양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고 기운이 모이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 더욱더 어둠과 냄새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공간들이 어둡지 않도록 나쁜 기운들이 모이지 않도록 음습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쾌쾌한 냄새 난다라고 하죠. 이 쾌쾌한 냄새는 현실적으로 습기와 같이 동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밝고 뽀송뽀송하게 잘 유지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맑은 향, 깨끗한 향도 함께 들어올 수가 있겠죠? 남의 집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바로 현관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매일 같은 집에 내가 들어가고 나간다 해도 매일매일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곳은 중요한 곳이에요. 집의 현관과 거실이 어둠과 악취에 젖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고 애착이 떠난 물건들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버리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죽은 공간,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죽은 공간과 살아있는 공간을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느냐 안 닿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났고 애착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런 공간은 곧 집 안에서 죽은 공간 혹은 죽은 물건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에서는 모든 게 살아있고 생기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을 흐트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을 어수선하거나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두지 마세요. 혼란이라는 개념, 그것이 여러분들 집안에 오래도록 머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보기 쉽고 편안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어수선함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공간에 맞지 않는 크기를 가진 물건을 두지 마세요. 예를 들어 거실이 좁은데 너무 갖고 싶은 소파가 있어서 일단 그것을 사서 집에 놓아버리면 집 자체가 갑갑하고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30평대에 살다가 20평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구가 이렇게 빽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이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삶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집 안을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 균형을 흐트리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꼭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키 큰 식물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보통 키 큰 식물을 집 안에 두지 말라라고 하죠. 그 집안의 기운들을 다 빨아들이고 사람이 먹어야 될 기운까지 그 식물이 가져가 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공간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도 집안의 균형과 그리고 보여지는 미적인 부분까지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집 안에 미완성의 무언가가 있다면 치우시라고 말씀드려요. 물건 하나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있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곧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미신의 차원이 아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연의 원리 같은 것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집 진짜 쓰레기통 같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 안에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어디로부터 치유가 될까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대접하셔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